안녕하세요. 시네마 브런치입니다. 이상하시죠?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네. 추상미 감독님 개인 사정으로 네네네 빠지셨습니다. 오늘 좀 색다르게 해보죠. 뭐 목사님하고 저하고 네. 좀 칙칙할 수 있다고도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또 저희들끼리 나누면서 좀 깊이 있게 오늘 다룰 영화들을 얘기해보면 뭔가 좀 다른 느낌의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애써서 한번 달려가 보죠. 뭐 지난번에 아마 이 감독님이 미국 네네. 갔다 오시면서의 빈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 복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복수는 나의 것. 제가 작년 연말에 사실은 그 미국의 그 부모님들 뵈러 가느라고 자리를 좀 한동안 비웠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 이 추상미 감독도 지금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좀 비우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그 저와 성현 목사님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또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나눌 영화는요, 박찬욱 감독님의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네. 복수는 나의 것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죠. 특별히 이 영화는 또 아주 각별한 건 우리 이무영 감독님께서 이 박찬욱 네네. 감독님과 공동 각본을 쓰신 네네네.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제가 박찬욱 감독하고 같이 한 10편의 영화를 각본을 같이 썼고요. 한 8편 정도가 영화가 됐어요. 그런데 모든 각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한 건데 이 복수는 나의 것만 박찬욱 감독이 초고를 다 본인이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시나리오를 수정할 때 네. 이거 좀 빼지 그래. 이런 거 정도만 역할을 하고 거기에 그 각본가로 이름이 크레딧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그 작업을 한 분량으로 따지면 박찬욱 감독이 한 95% 이상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왜 이런 걸 썼는지라는 이런 대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박찬욱 감독이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을 이제 쓰게 된 계기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런 정도의 빠른 급속도로 그 경제적 그 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처럼 잘 살던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막 팽창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고민, 그리고 이대로 가는 것이 괜찮은가? 약자를 배려하는 어떤 생각들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해서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술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선지자적인 그렇죠. 통찰을 가지고 그런 낌새가 보이는 것들에 대한 네네네. 조짐에 대한 어떤 그렇죠. 경고, 네네네.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아무래도 그 사회 참여적인 태도가 있는 거죠. 이 사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또 사회의 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한 명의 창작을 하는 예술가로서 그때 당시에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성찰 같은 것들이 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복수라는 걸 테마로 해서 그때 한국의 어떤 사회를 이 체제를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영화가 이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제목이 네네. 우리나라에서만 쓴 영화 제목은 아니죠? 아니에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사실 물론 그 일본 영화니까 원제가 조금 뉘앙스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영화로 소개된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동명의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개념은 꼭 영화가 아닌데서도 우리께서 많이 좀 우리가 들어봤던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 제목으로 가면 네. 영어 제목이 이제 Sympathy for Mr. Vengeance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Mr. Vengeance는 복수 C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복수의 사나이가 되겠죠. 그 Sympathy는 자비니까 이 복수의 사나이에 대한 자비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수를 행하고 있는 이 사나이가 불쌍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Sympathy for Mr. Vengeance 영문 제목은 제가 좀 이렇게 제 자랑을 하자면 제가 그 박찬욱 감독에게 추천을 해서 그 채택된 저는 뭐 아주 잘 지어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흔히 박찬욱 감독 영화 할 때 네. 복수 3부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영화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뭐 뒤에까지 생각은 안 하셨겠죠? 없었죠. 사실 뭐 복수 트릴로지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3부작. 근데 그때 당시에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친절한 금자씨가 있었고 올드보이. 그 다음에 올드보이까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수라는 테마가 계속 이 세 편의 영화 쭉 흐르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그 이 세 편의 영화가 완성된 시점에는 야 이거를 복수 3부작이라고 불러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지었을 거고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복수 트릴로지라는 게 예. 뭐 최근에 헤어지기 결심도 우리 뭐 이무영 감독님께서도 함께 저희랑 필름 포럼과 시네 토크도 하셨고 워낙 이무영 감독님하고 박찬욱 감독님과 초창기에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하셨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토크 안에서 좀 더 밀도 깊은 다른 곳에서도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많이 다뤘겠지만 또 다른 색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앵글로 네. 다른 방향으로 좀 이 영화를 얘기해보고 어쩌면 박찬욱 감독의 20년 전의 영화 세계도 함께 좀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살펴볼 이 복수는 나 이것 네네. 줄거리를 이 감독님께 한번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아마 영화를 안 보셨어도 제가 아주 짧게 줄거리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청각장애인인 그 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씨겠죠, 유씨, 그죠?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신하균 배우가 연기한 류가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제 그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거겠죠. 그럼 콩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증자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점점 상태는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졌죠. 누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장기 밀매업자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 니네 누나 수술해서 살려줄 테니까 네 콩팥 하나 내놔. 그리고 너 돈 천만 원 낼 수 있어. 나 있다. 전 재산이다. 그걸 주고 누나의 수술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콩팥 하나 도둑 맞고 1,000만 원 도둑 맞고 누나는 수술 못 하고. 그래서 불과 얼마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야, 네 누나한테 맞는 콩팥을 찾았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수술해라. 수술비 있다고 그랬잖아. 수술비 없잖아, 이제. 그렇죠. 큰일 났죠. 그렇죠. 이 시점에 또 해고까지도 해요, 저기가. 그래가지고 돈을 마련할 길이 없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뭐 어찌됐든 무언가 수를 내서 돈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비를. 그런데 이제 이 청각장애인 류에게는 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영미라는 친구인데 배두나 배우가 연기한 영미가 이런 제안을 하죠. 이 세상에 착한 유괴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착한 유괴라는 거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돈만 받으면 곱게 이제 데려다 준다, 돌려놓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해고한 그 사장의 딸을 유괴하려고 하는데 실수로 그 딸과 친구인 옆집 딸아이를 유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이제 동진이라는 인물이죠.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불행의 이제 씨앗이 싹 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명의 사나이들이 서로 이제 복수가 꼬리를 무는 어떤 그런 불행한 어떤 그 관계를 맺으면서 둘 다 이제 인생 파국으로 몰려나가게 되는 아주 좀 슬프고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사회뿐만이 아니고 저는 더 깊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할 어떤 많은 그 거리들을 제공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영화 처음 개봉했을 때 극장 가서 봤었거든요. 근데 좀 낯설고.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푸른빛과 굉장히 서늘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면서 차갑죠, 영화가. 그죠? 그리고 뭐 거기에 보면 이 피 튀기고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호한 공포 영화하고는 좀 다른 의미에서 굉장한 하드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보통 영화적으로 하드보일드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쩌면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하드보일드의 전형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 시네마 브런치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건 뭐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좀 우리가 보자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굳이 이렇게 피가 튀기고 좀 이런 방식의 영화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교회에 가면 이제 목사님들께서 세상에 나가서 영화 험한 영화 피 많이 나오고 이런 영화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하드보일드한 광경 아니었나요? 십자가 사역.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 맑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에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그 대속물로 내어주실 적이 그때 벌어졌던 그 광경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하드보일드한 영화 속의 장면보다 훨씬 더 하드보일드한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가 튀기고 만약에 촬영한다. 그러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이 우리가 사악하고 피가 튀기는 이런 일이 마치 없는 곳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속이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사실 이 험한 곳에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나요? 일이 때들이 있는 곳에 너희를 두고 간다고 했나? 보낸다고 했나? 이건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험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좀 명확히 말해주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데에 좀 성찰을 좀 던지는 영화라면 오히려 더 이런 하드보일드한 속된 말로 피가 튀는 그런 영화들도 보면서 좀 깨우침을 얻을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약간 저희가 이 영화를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좀 있겠죠. 네. 그냥 우리의 어떤 말초적인 쾌감을 예. 자극하고 전혀 끝으로 아니죠. 달리는 그럼요. 것과 다른 의미에서의 그럼요. 이 장르적인 특성을 가지고서 네네. 어떤 예술적 그 굉장히 의도성을 띈 네네. 그렇죠? 잘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는 예술적 한 장르 안에서 이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네네네. 그런 의도로 저희가 좀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상업 영화에서 사실 그 주인공이 뭐 악당들을 막 쳐부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있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막 다 때려부시고 막 수십 명씩 막 죽여도 죽이고 그러네. 이러면서 그것이 이제 오락적으로 막 받아들여지고 그러네.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오히려? 나쁜 거지. 오히려 이 세상이 얼마나 비정한 곳인가 이런 것들을 잘 말해주는 그런 영화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하고 돌아보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인간의 됨됨이에 대해서 좀 그런 영화들은 사실은 그 생각의 성장을 위해서 저는 오히려 필요한 영화고요. 사실 복수는 나의 것은 그런 어떤 그 폭력을 마치 그 오락적으로 좀 그런 도구로 즐기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 개념으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저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고 나면 좀 생각거리를 좀 갖게 되는 전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영화적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는 예감하고 정리하시면서 따라가시겠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눈을 딱 감아버리고 그냥 말아버릴 수 있는데 아마 저희가 요 컨텐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몇 번의 복수는 나의 것을 좀 차분하게 살펴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들으시고서 좀 용기를 내시고 한번 보시면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하고 좀 한번 맞춰보시면서 뭐 동의할 부분들은 동의하시고 이런 거 아직도 난 좀 난이도가 세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나 시각들도 좀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